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탈중앙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미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개념이나 그 자산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유독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미국이 금지하면 망한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튤립 버블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늘 새로운 자산이 처음 등장하면 그 자산에 대한 경험이 없는 기존 세대들은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을 일단 부정하고 보는 사람, 아니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들을 기반으로 편견에 휩싸인 채 많은 대중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ETF가 출시됐고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보고 믿고 있는 누군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주변 인물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비트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을 받으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비트코인을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잃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이너들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표심을 갖는 집단으로 성장했고 비트코인 ETF라고 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을 보다 정확하게 편견 없이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챗 GPT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했었던 세 번째 시리즈로 장기 투자, 테슬라에 이어 비트코인에 대해서 챗 GPT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등장하는 챗 GPT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여성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보이스의 챗 GPT로 모셨습니다. 그럼 챗 GPT를 게스트라고 생각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보이스와는 다르게 좀 더 강인한 매력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챗 GPT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비트코인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화폐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탈중앙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역사, 기술, 투자 전략 등 어떤 주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챗 GPT님이 상당히 호기롭게 바로 리딩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비트코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돈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돈은 종이나 동전으로 되어 있지만 비트코인은 컴퓨터 안에만 있어요. 이 돈은 블록체인이란 특별한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는 누구나 거래 내용을 볼 수 있지만 아무도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해줘요.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빼고 그러면 인터넷에서 안전하게 사용해야 하는 전자화폐가 왜 개발돼야 하는 거였고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개발하게 된 거였습니까? 사람들은 비트코인 같은 전자화폐를 만들려고 한 이유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이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째, 기존 화폐는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간자가 필요해요. 이 중간자들은 거래를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거래를 지연시킬 수 있어요. 둘째, 은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원했어요.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죠. 이를 통해 중간자 없이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중간 관리자, 제3자라고 했던 부분들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개발되게 됐다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간 관리자나 제3자가 있는 기존 화폐 시스템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째, 수수료 문제입니다. 은행이나 결제 서비스는 거래를 처리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특히 국제 송금 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둘째, 거래 속도 문제입니다. 은행 간의 송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접근성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융 거래를 하기 어렵습니다. 넷째, 검열과 통제 문제입니다. 은행이나 정부는 특정 거래를 막거나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개인의 금융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은 중간자 없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로 개발된 것입니다. 이는 더 빠르고 저렴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개인의 금융 자유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게 되었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핵심은 탈중앙화 검열 저항성에 있는 부분들 맞지만 일단 그 전에 비트코인이 개발되게 됐던 배경에는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을 늘리면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모아놓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는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에 의해서 생겨난 거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비트코인이 개발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입니다.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나 특정 상황에서는 과도한 화폐 발행이 이루어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는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더 이상 새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와 검열 저항성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주목받게 된 것입니다. 네, 요 중요한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럼 정리해보면 비트코인은 각국 정부에 의해서 끊임없이 늘어나는 화폐 발행량에 의해서 자신이 열심히 저축했던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의미,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을, 열심히 모은 돈을 함부로 뺏어가거나 검열할 수 없는 그런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이 확보되어 있는 프라이버시가 강조된 진보된 돈의 형태로 개발되었다고 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 현재 법정화폐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이화폐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전 세계 어디로든 쉽고 빠르게 자신의 돈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디지털 특성, 그리고 검열 저항성과 탈중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돈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드린 이 개념이 맞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당신이 설명해주신 개념은 비트코인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가치 저장 수단. 각국 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2. 탈중앙성과 검열 저항성. 중앙기관의 통제 없이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프라이버시와 보안. 암호화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합니다. 4. 디지털 특성. 전 세계 어디로든 쉽고 빠르게 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디지털 화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비트코인은 기존의 법정 화폐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 지금 이야기했던 비트코인의 특성들이 과거 법정화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화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안해서 적용했다, 그게 좋다 치자. 그런데 그런 방식들이 비트코인이 가능했다면 현재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직접 그러한 방식들을 미국 정부에서 만들면 될 텐데, 그리고 언제든 만들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미국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면 비트코인은 끝나는 게 아니냐. 그 전에 비트코인이 없던 시절에는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해서 새로운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젠 그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련된 새로운 화폐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비트코인은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관점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미국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차이입니다. 미국 정부가 만든 디지털 화폐는 여전히 중앙화된 형태일 것입니다. 이는 여전히 중앙기관, 즉 정부나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어 누구도 통제하지 않으며 거래를 검열하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 둘째, 신뢰의 문제입니다. 현재의 법정 화폐 시스템에서 사람들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신뢰를 잃을 경우 그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분산된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기관에 대한 신뢰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셋째, 발행량 제한입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반면 정부가 만든 디지털 화폐는 여전히 발행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넷째, 프라이버시와 보안입니다. 비트코인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거래 내역이 공개되어 있지만 거래 당사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정부가 만든 디지털 화폐는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핵심인 탈중앙화, 제한된 발행량,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만의 고유한 가치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왜 검열 저항성과 탈중앙성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특성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공하고 지금처럼 뿌리내릴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미국 또는 다른 국가의 정부들이 유사한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왜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없고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없는지를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새로운 돈, 그리고 진짜 돈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비트코인의 형태에 발현돼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라는, 은행이라는 중앙의 주체를 통해서 인간의 욕심과 욕구와 변심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되는 화폐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다. 그런데 그렇다면 탈중앙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코드를 복제해서 비트코인의 현상을 재현하거나 비트코인과 유사한 행위를, 유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 언제든 비트코인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동등하거나 비슷한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한 새로운 알트코인이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알트코인이 등장하고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알트코인은 초기 단계에서 창시자나 특정 재단이 많은 양의 코인을 보유하거나 코드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화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탐욕에 의해 시스템이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이러한 인간적 요소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창시자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결국 비트코인도 그 창시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마음대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며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존재를 넘어선 기술적 혁신과 커뮤니티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유사한 알트코인이 등장하고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가장 큰 사용자와 개발자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이미 높은 신뢰와 인지도를 쌓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알트코인이 등장하더라도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보안성과 안정성입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검증과 공격을 받아왔으며 그만큼 안전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새로운 알트코인이 이러한 수준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 분산화 정도입니다. 많은 알트코인은 초기 단계에서 개발팀이나 특정 기관이 많은 양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중앙화된 형태를 띠게 되며 비트코인이 가진 탈중앙화의 특성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시장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수많은 시장 변동성과 규제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살아남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새로운 알트코인이 동일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과 유사한 알트코인이 등장할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 보안성과 안정성, 분산화의 정도, 그리고 시장 신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비트코인은 여전히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알트코인의 등장, 이건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 주셨던 다양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특성들, 그리고 알트코인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들을 설명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알트코인은 그 코인을 발행한 창시자 또는 그 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 즉 인간이라는 주체들이 존재하고 그 주체들이 법정 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처럼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정책과 코드를 변경하면서 인간의 탐욕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가장 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비트코인은 그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지 그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시자나 재단 등 특정 주체가 존재하고 이들이 인위적으로 정책이나 코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알트코인이 중앙화된 요소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초기 네트워크 구축 이후 사라졌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코드는 오픈소스이고 전 세계의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여 검토하고 개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그룹이 쉽게 조작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가 탈중앙화되어 있어 모든 참여자가 합의 과정을 통해 거래를 검증하고 기록합니다. 이는 시스템 자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특정 개인이나 그룹이 시스템을 조작하거나 악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많은 알트코인은 초기 단계에서 창시자나 특정 재단이 많은 양의 코인을 보유하거나 코드 변경 권한을 가지고 있어 중앙화된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탐욕에 의해 시스템이 변질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이러한 인간적 요소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알트코인보다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해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졌다라는 부분들의 이야기를 주셨는데,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또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괜찮은 코인들은 언제든 비트코인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창시자가 지금은 사라졌지만 언제든 다시 나타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거대 물량을 시장에 쏟아낼 수 있다. 언제든 자신의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운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 결국 비트코인도 그 창시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마음대로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며 비트코인의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다시 나타나서 비트코인을 시장에 쏟아낼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사토시의 비트코인 보유량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초기 채굴자로 약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전체 비트코인 발행량의 약 5%에 해당합니다. 이 양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체 생태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큰 비율은 아닙니다. 둘째, 사토시의 행동 패턴입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초기 운영을 도왔지만 이후 사라졌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자신의 비트코인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의 비트코인을 시장에 쏟아낸다면 이는 그의 이전 행동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셋째, 분산화와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많은 사용자와 채굴자, 개발자들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가 비트코인을 크게 좌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토시가 나타나 비트코인을 매도한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가격 변동을 초래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네트워크와 기술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넷째, 시장 심리와 신뢰입니다. 사토시가 자신의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치와 신뢰는 단순히 창시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수많은 사용자와 투자자, 기관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창시자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존재와 그의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우려는 이해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구조와 전 세계적인 사용자 기반 그리고 네트워크의 견고함은 이러한 우려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의 존재를 넘어선 기술적 혁신과 커뮤니티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멘트 너무 감사합니다. 비트코인은 창시자를 넘어 기술적 진보와 커뮤니티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다 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너무 멋진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을 반박하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공격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려 봤는데 워낙 말씀을 쉽게 해주셔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포인트 그리고 알트가 비트처럼 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의들을 떠나서 이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선 비트코인이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비트코인 ETF와 같은 상품이 출연되고 각국 정부의 지도자들이 비트코인이 자신에게 표가 된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비트코인 관련 공약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참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앞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접근해 나가는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슈가 끝나면 언제든 비트코인을 공격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이용한다기보단 끊임없이 공격 포인트를 찾아서 없애려는 생각이 더 강할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없앨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엘살바도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각국 선진국에서 비트코인을 수용하면서 국가 운영을 위한 핵심 자산이나 비축 자산의 형태로 가져가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 더 높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정부와 주요 선진국들의 접근 방식은 앞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제와 수용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트코인을 규제하면서도 동시에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었고
이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규제와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입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산업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 관련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일자리와 세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규제를 통해 관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압력입니다. 비트코인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아질수록 정치인들은 이를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정치적으로도 점점 더 수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넷째, 국제 경쟁입니다. 각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하여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이는 다른 국가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 선진국들의 접근 방식은 규제와 수용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면서도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압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히 금융자산을 넘어 국가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단위로 가기 전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열심히 모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국가와 개인 사이에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업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고 그 관련 현금을 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또는 주식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투자 소득을 거두기도 합니다.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측면에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 실제로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넥슨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다양한 기업들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일부씩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꼭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신의 회사에서 낮은 금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끊임없이 매수하는 형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업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기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는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채택 증가입니다.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의 시총은 어느 정도이며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통해 2030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날 가능성, 실제로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보유한 기업들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재무 상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채택 증가입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시작하면 이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채택을 가속화하고 더 많은 기업들이 현금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무 전략의 변화입니다.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써 현금의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무 전략의 변화를 초래하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하나의 중요한 자산으로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영향력입니다. 대규모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이는 비트코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게 되면
이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의 관심과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넷째, 규제 및 법적 이슈입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게 되면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들이 이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규제와 법적 프레임워크를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보유한 기업들은 자산 가치가 상승하게 되어 재무 상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와 혁신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비트코인의 채택을 가속화하고 재무 전략을 변화시키며 시장과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은 기업들의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에 ETF로 비트코인이 계속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 많은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며 자신들의 현금 자산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전략을 보고 그 전략을 추종하는 기업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각국 선진국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와 활용 전략들이 같이 병행되면서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 우리와 같은 개인들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투자적 관점에서의 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 방식과 경제적 자립 및 시공간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가격 변동성에 덜 영향을 받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고려하세요. 비트코인은 높은 수익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리스크도 수반합니다. 따라서 전체 자산 중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주식, 부동산, 금 등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매수 전략을 사용하세요.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전략, cost averaging을 통해 평균 구매 단가를 낮추고 장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철저한 리서치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세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와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보안에 신경 쓰세요.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드웨어 월렛 같은 보안이 강화된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비트코인 투자를 진행하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트코인은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거래하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특성 덕분에 정부나 금융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산을 더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산 투자와 규칙적인 매수 전략을 사용하며 철저한 리서치와 보안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특히 자신의 비트코인을 직접 하드웨어 월렛으로 옮겨서 보관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까지 해주신 걸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 중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모아간다는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 결국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단기적이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즉 가격, 수익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챗 GPT님이 생각하실 때 2030년 정도가 됐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의 시총은 어느 정도이며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와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격 전망과 그에 따른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통해 2030년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입니다. 2030년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몇 가지 지표를 통해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고 이로 인해 희소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 증가, 비트코인 ETF의 확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1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예상대로 상승한다면 2030년에는 시가총액이 수조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심리적 사회적 변화입니다. 비트코인이 널리 채택되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적 자산으로만 여겨지지 않고 가치 저장 수단 및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더욱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넷째, 규제와 정책의 변화입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들도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기술적 발전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관련 기술들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사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30년경 비트코인의 가격과 시가총액은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변화가 함께 일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들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누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해 주시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은 구독자님들이 편하게 들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주제로 몇 번 더 모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께 또는 이제 막 비트코인을 알아가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비트코인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알아가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몇 가지 마지막 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더 나은 금융 자유와 자산 보호를 위한 도구입니다. 비트코인의 기본 개념과 가치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정보 수집을 통해 자신의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자산으로서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과 자유를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비트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전 방송에서는 여성 챗 GPT님을 모시고 이야기했을 때는 마지막 멘트 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스펙 투자 플랜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런 멘트를 해주셨는데 그런 멘트는 안 해주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마무리 멘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스펙트 투자 플랜 채널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리스펙트 투자 플랜 채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깔끔한 느낌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 주변에 여러분이 아끼는 많은 분들께도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